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5월 31일 목요일에 MBN 뉴스와이드를 시작합니다. 그러고 보니까 5월 마지막 달인데요. 제7회입니다. 6.13 전국 지방 동시 선거. 아, 선거 시작됐구나 이렇게 좀 느끼셨어요? 본격적인 선거운동이 바로 오늘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그간 정말 대형 이슈들에 밀려서 이 선거 분위기가 느껴지지 않았던 정치권도 오늘부터 이제 본격적인 선거 체제에 돌입을 한 상황입니다. 오늘도 여야 의원들을 모시고 다가온 6.13 지방선거와 그리고 정치 현안들을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신임 원내 대변인이 되셨습니다. 여당. 더불어민주당 강병원 의원 나오셨고요.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그리고 국방부 차관을 역임하신 자유한국당의 백승주 의원님, 또 선대위원장을 맡고 계십니다. 바른미래당 오신환 의원님.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그래도 바쁘실 텐데. 근데 오늘 온 동네 플래카드 붙으니까 선거 분위기가 좀 느껴지던데요. 네. 예, 뭐 저희 지역에서는 두 분의 그 출정식까지 하고 나니까 저는 선거 분위기를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오신환 의원이 아마 선대위원장이면 바쁘실 텐데. 정치인들만 바쁜 것 같아요. 예, 지역 주민들 별 관심 없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와중에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당 쪽은 어때요? 저희도 뭐 일단 분위기는 좋은데요. 네. 그래도 방심하지 않고 끝까지 최선을 다해서 민심을 얻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도 선거가 가까우니까 인사는 부드럽게 하셨는데 본론 들어가면 만만치 않을 것 같습니다. 여야 쟁점 토론 시작합니다. 먼저 블랙아웃, 국회 블랙아웃이다. 임시국회를 또 열자 이렇게 맞서고 있습니다. 그리고 6.13 선거운동이 시작되면서 또 여러 가지 변수들에 대한 얘기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여야 쟁점 토론 지금 정치권 상황. 이 방탄국회 얘기부터 먼저 해보죠. 뭐 의장단 공백 사태입니다. 그리고 6월 국회를 놓고 지금 공방이 또 뜨겁습니다. 하여튼 힘들 좋으세요, 의원님들. 6월 임시국회 소집해야 된다, 자유한국당에서. 그러니까 민주당,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정의당 다 권성동 방탄국회다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예. 그게 국회의장도 없이 임시국회 가능한가요? 불가능합니다. 불가능해요? 네. 그럼 오신환 의원도 불가능합니다. 예. 뭘 쓰신 게 있는데 그럼 그걸 일단 올려놔 주시고 오늘 백승주 의원은 왜 그러시는 거예요? 왜 6월 임시국회 하자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국회 상황이 어떤 거예요? 국회가 이제 국회법에 따르면은 짝수달에 열도록 되어 있습니다. 짝수달에 열도록 되어 있고 또 오랜 파행 사태를 해서 국회가 놀고 먹는다, 놀고 얼룩 받아간다. 이런 주장도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짝수월에 또 열도록 되어 있는데 총선이 있는 해만 그렇게 안 하도록 되어 있어요. 있는 달에만. 그래서 국회법에 따르면 또 4분의 1의 국회의원이 개의를 요구하면 임시국회를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 국회법 절차에 따라서 우리가 여는데 문제는 없죠. 그런데 지금 우리가 지금 여는 것을 가지고 특히 그 여당 의원이나 국회의원들이 방탄국회를 하는 주장은 자기 모순이라 생각해요. 그래요? 왜냐하면 앞서서 우리가 염동열 의원이나 홍문정 의원의 체포영장 동의안이 부결되었는데 일부 언론과 국민들이 생각할 때 국회의원 특혜가 아니냐 이렇게 주장을 할 수 있고 그래서 방탄국회 이렇게 주장할 수도 있지만은 의원들은 그렇게 하면 안 되죠. 국회의원들 예를 들면은 염동열 의원 같은 경우는 172표가 반대했어요. 우리 자유한국당에 108표만 선거를 했거든요. 그러면 많은 여당 의원들, 민주당 의원들과 많은 야당 다른 동료 의원들이 국회의 권한을 행사해서 이렇게 했는데 이것을 스스로 부인해서 방탄국회다. 또 그런 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하는 것은 국회의원들이 스스로 자기 모순적 또 입장이고 또 자가 당착적 주장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두 분의 자기 모순이 나오셨네요. 아니,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당에서는? 저는 우리 백승주 의원님 말씀이 맞으려면 국회의장이 있어야 됩니다. 임시회 소집을 요구하셨고 그 현안으로 들고 온 게 원구성을 하겠다. 그리고 남북 정상회담과 북미 정상회담의 후속 조치를 논하겠다. 부의장 가지고 안 돼요? 없습니다. 국회 부의장도? 국회가 국회의장, 부의장, 상임위원장 모두 게 없는 공백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제 블랙아웃이라는 표현이 있었는데요. 만약에 자유한국당이 방탄국회가 아니라고 한다면 5월 24일에 국회의장을 뽑았어야 됩니다. 임시국회를 소집을 해놨는데 국회의장이 없으니까 어떤 사회자가 없어서 어떤 안건도 처리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방탄국회라고 주장을 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러니까 사안마다 달라요. 한 편은 아니시죠, 이 문제는 지금. 네네. 보시면. 아니 국회법 절차에 따라서 사실은 이제 29일까지가 정세균 국회의장의 임기 만료 기간이었거든요. 네. 그 5일 전에 뽑게 되어 있으니까 24일 날까지는 뽑았어야죠. 의장단을. 그게 이제 국회법의 절차인데 과거에 꼭 국회법대로 다 뽑지는 못했습니다. 예. 근데 다만 한국당이 주장하는 대로 지금 그렇게 된 상태에서 의장이 공석이고 아무도 없는 상태 아닙니까? 더군다나 지금 6월 13일까지는 지방선거가 치러져야 되니까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부분을 뭐 지금 무슨 저 원내 협상을 통해서 지금 원내 구성을 하자라고 하는 것은 임시국회와는 별개 문제거든요. 협상을 해서 구성이 되면 그때 임시국회 소집을 하면 돼요, 그때. 근데 지금 다만 바로 5월달 국회가 끝나고 6월달 1일부터 31일까지 국회 소집 요구한 것은 누가 봐도 지금 권성동 위원장의 체포동의안에 대해서 방탄국회가 맞는데요. 어떻게 하면 좋을지 해법까지 좀 얘기해 주세요. 오신환 의원 얘기 듣고 바로. 근데 이제 뭐 어떻게 국회법의 하면 절차를 얘기하시니까 저는 차라리 이제 권성동 위원장에 대한 체포동의안은 굉장히 정치적 탄압이다. 이건 좀 부당하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국회에서 이걸 저지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솔직하게 한국당이 얘기하는 게 맞지. 그거와 무관하게 국회를 소집해서 오히려 지금 원내를 구성하고 상임위를 열어서 할 수가 없는 것을 지금 하자고 그러니까 그것은 좀 이중적 모순이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차라리 저는 염동열 의원도 그렇고 홍문종 의원도 부결된 것처럼 국회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부당하다고 판단한다. 정치권에서. 그렇기 때문에 한국당의 입장에서는 이건 정치적 탄압이다. 이건 좀 무리가 있다. 오히려 염동열보다 저 권성동 위원장의 그 내용은 더 약하다고 지금 주장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본회의 하자. 이제 그런 부분들이니까 차라리 솔직하게 얘기하는 것이 낫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잠깐 먼저 들어보시죠. 여당은 그리고 이제 말씀 듣고 해결 방안을 좀 우리 찾아보죠. 국회법에는 2월, 4월, 6월 이렇게 임시회를 열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일반적으로 그 임시회는 교섭단체 대표들이 합의를 합니다. 의사 일정을. 그런데 이번에 이제 자유한국당 같은 경우는 다른 교섭단체들과 그걸 합의를 해서 임시회를 소집한 게 아닙니다. 6월 1일을 맞추기 위해서 바로 그 전에 3일 공고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전에 딱 치밀하게 6월 1일에 맞춰서 한 것이거든요. 만약에 정말로 그런 현안들을 다루고자 한다라 그러면은 교섭단체들 간에 합의를 해야죠. 그렇게 해서 열 수도 있는 것인데 다른 교섭단체들의 의견을 들어보지도 않고 무조건 6월 1일로 열어버린 것입니다. 분명한 방탄이죠. 근데 그 오신환 의원이 평소에는 안보 이슈에 대해서는 우리하고 당 입장을 같이 하되 이 문제 좀 입장을 달리 하는데요. 우리가 방탄을 할 수 있는 숫자를 갖고 있지 않습니다. 110석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방탄을 목적으로 임시회를 열었다는 것은 이야말로 이 야당을 자꾸 이렇게 나쁜 야당으로 말아가는 하나의 그 구도를 만들어가는 거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국회법에 따라서 우리가 4분의 1 의석을 갖고 개의를 신청할 수 있고 또 거기에 따라서 지금 블랙아웃 하는데 이 문제를 국회를 열어놓고 의논할 수도 있고 닫아놓고 의논해서 합의해서 갈 수 있는데 열어놓고 의논하고 또 그 관련 따라서 또 국회에 여러 가지 우리가 뭐 다루지 못한 법안들 같은 것도 다루고 갈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물론 그것이 6월 13일까지 지방선거이기 때문에 관련 상임위원회 여는 제한은 있지만은 그러나 이 임시국회를 여는 것은 하나의 국회법에 따른 정당한 절차지 어떤 목적을 갖고 권성동을 우리 스스로 자유한국당 혼자서 막을 수가 없어요. 방탄 국회 안 하겠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을 자꾸 그런 식으로 프레임을 거는 것보다가 우선 여야가 의사 일정이 좀 합의하고 또 원내 구성에 협상에 빨리 협상을 시작하는 게 옳다 생각합니다. 이 정도 하시죠. 뭐. 딱 한마디만 하겠습니다. 딱 한. 백 의원님 말씀 공감합니다. 그러려면 국회의장이 있어야 됩니다. 의장이 없으면 방금 하셨던 어떤 말도 말이 안 되는 진도가 안 얘기입니다. 나간다는 얘기죠. 그렇습니다. 의장이었는데 뭘 하겠습니다. 본회의 소집할 수가 없으니까요. 근데 의장 선출도 좀 기술적으로 12명의 보궐선거가 지금 예정되기 때문에 의원 국회의원 선거이기 때문에 이 결과에 따라서 제1당에 그 변화가 있었기 때문에 13일 이전에 어떤 실질적인 협의도 또 기술적 어려운 점이 좀 있습니다. 여기서 뭘 해결할 걸 바라겠어요. 제가 순진했지만 그냥 국회 가서 열심히 잘해주시고 일단 지방선거가 코앞이니까 잘 뽑아야 돼요. 그러니까 유권자들이. 자, 여야 의원들이 생각하는 지방선거를 가를 변수와 고민 간단히 메모해 주시고 제가 상황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그 사이에. 자, 6.13 지방선거 카운트다운이 이제 오늘 공식 선거운동이 시작이 되면서
하루하루 다가오고 있습니다. 무관심이고 무선거 이슈가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단일화한 것도 없고 그래서 산무선거다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13일 남았습니다. 선거운동 시작됐습니다. 더불어민주당 평화의 봄을 지켜내야 한다. 한국당,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은 경제 실정, 경제 살린 게 뭐가 있냐? 그걸 심판해야 한다. 이렇게 아마 이제 크게 이제 대립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지금 쓰고 계신 거예요? 예, 네. 먼저 문부터 하죠. 그래서 잠깐 준비된 내용 있어서 듣고 와서 각 당이 생각하는 지방선거 얘기를 좀 여쭤보겠습니다. 예. 평화가 밥이다. 평화가 밥이다. 더불어민주당 화이팅. 더불어민주당 화이팅. 대한민국을 바꾸는 날 6월 13일 이제 평화열차가 출발합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평화를 통해 희망의 큰 파도를 만들어냈듯이 평화철도 유세단이 전국을 파란 물결로 물들여 지방선거 승리를 이끌어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문재인 정권을 견제할 수 있는 당은 자유한국당뿐입니다. 경제를 살리고 일당 독재를 막고 민생을 일으킬 정당도 오로지 자유한국당뿐입니다. 우리 자유한국당에 힘을 모아주시고 표를 모아주실 것을 간곡히 호소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어디 사십니까? 바로 살아계시고. 지금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그리고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 이제는 국민으로부터 지지와 성원을 받을 수 있는 자격도 능력도 명분도 없는 정당이라고 저는 감히 이 자리를 빌어서 선언합니다. 더불어민주당 집권 1년 전라북도 경제를 살리는 민주평화당, 군산을 살리는 민주평화당이 될 수 있도록 저희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과거처럼 국가 경제의 10%를 담당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을 만들어낼 수 있도록 이 자리가 첫 출발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지방선거는 촛불혁명 시즌2가 될 것입니다. 노동이 당당한 나라 시즌2를 만드는 선거가 될 것입니다. 이제 더 이상 대한민국 사회에 특권, 갑질, 기득권을 용인하지 않겠다는 시대의 변화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네, 제가 보면서 생각이 나는데 오늘 사실은 민주평화당 그리고 정의당 의원님들은 일정 때문에 오늘 나오시지 못했는데 다음 기회에 또 모시도록 하고요. 일단 집권여당 민주당은 이번 지방선거를 가를 변수와 고민이 뭐 특별히 없으신가? 아닙니다. 아니, 야당부터 할까요? 있어요? 많아요? 뭐예요? 저는 뭐 저희 스스로 네. 자만하면 안 된다고 생각하고요. 선거라는 것은 결국 뚜껑을 열어봐야 안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높은 대통령 지지율에만 기대는 건 아니냐 하는 얘기도 있죠. 예, 그런 게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 대통령 지지율이 높은 이유는 이 문재인 정부의 탄생과 관계가 있습니다. 예, 예. 우리 국민들이 다 2016년 겨울 동안 촛불을 들고 정의로운 대한민국을 외치지 않았습니까? 예, 예. 그 힘에 그 국민들의 여망에 문재인 정부가 잘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박수가 높은 지지율이 유지된다고 생각하는데요. 예, 예. 저희 당도 마찬가지입니다. 예. 더 열심히 해서 네. 이 문재인 대통령, 문재인 정부의 성공을 뒷받침할 수 있는 예, 예. 든든한 지방 정부가 또 필요합니다. 예. 그래서 정말 이렇게 국민들이 바라는 생각과 일치되는 지방 정부가 들어설 때만이 맞습니다. 이 문재인 정부의 성공을 뒷받침도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예. 마지막 순간까지 방심하지 않고 최선을 다하겠다 이런 말씀드리겠습니다. 한국당은 어떻게? 예, 요즘 선거 분위기가 이전에 노무현 대통령께서 뭐 남북 관계만 잘 되면 경제는 깽판 쳐도 된다 이런 네. 말씀이 나올 정도로 국민들이 경제에 관심이 없어요. 우리 당에서는 이 경제 정책의 실패 이 부분을 갖고 국민들에게 문재인 정부의 경제 실패 정책을 집중적으로 파고들어서 표를 얻으려고 하는데 예. 이 거대한 이 남북 관계 변화, 한반도 정세 변화의 소용돌이 속에 우리 주장이 지금까지는 먹혀들지 않고 있는 그런 것이 좀 안타깝습니다. 사실 그 추가 경정 예산의 전체의 대정부 질문할 때도 제가 그 자료를 보고 얘기했습니다. 정부 스스로 재난 수준의
고용 대란이라 했거든요. 지금 진짜 제가 매일같이 국민을 만나보면 취직이 안 돼서 젊은이들이 절망하고 있는데 취지가 안 되는 원인을 현 정부에 안 찾고 꼭 직전 정부에 자꾸 주는 것 같아서 그것이 좀 바꾸는데 저희들 집중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리고 저 밖에서 뜨거워야 되는데 왜 안에서 그렇게 뜨거우세요? 당대표 백이동군 뭐 얘기 나오고 뭐 손자병법에서 36개가 있는데 선거 이기려고 여러 가지 계책이 나올 수 있고 전략이 나올 수 있는데 우리 당을 아끼는 분들에게 약간 그 분열되는 모습 이런 모습들은 안타깝게 생각하고 좀 타이밍상 지금은 단결할 때라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바른미래당은 지금 어때요? 선거가 뭐 상당히 어려운 상황이죠. 예, 누가 봐도 지금 그런 상황인데요. 좀 기울어져 있는 지금의 선거가 앞으로 남은 13일 동안 국민들께서 좀 제대로 채점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리고 뭐 지금 민주당은 뭐 스스로 바꾸자 하고 또 뭐 내 삶을 바꾸는 뭐 그런 이야기들을 많이 하는데요. 예. 실제로 좀 바꿔줬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지금 어찌 보면 중앙정부뿐만이 아니라 지방정부에도 상당히 양당 구도에 익숙해 있기 때문에 저희 관악만 해도 민주당이 지금 뭐 싹쓸이하고 있는 그런 지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만큼은 이 양당 구조의 폐해에서 정말 바른미래당이 좀 우뚝 솟을 수 있도록 국민들께서 특히 우리 지방 일꾼을 뽑는 선거라는 점을 좀 명심하시고 이게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도에 기대서 우리 지방의 일꾼들을 뽑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정말 우리 지역에서 누가 정말 올바로 똑바로 일할 수 있는지 그리고 내가 실질적으로 민생과 직결되어 있는 지방 일꾼을 어떻게 선택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우리 국민 여러분들께서 정말 직접적이고 또 누가 나왔는지를 평가하시면서 좀 선택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꼭 드립니다. 예. 한 30초씩 제가 다시 기회를 드릴게요. 뭐 지지를 어떻게 뭐 호소할 수 있는. 예를 들어서 바른미래당은 아까 그 합당한 지가 언젠데 국민하고 바른정당 화학적 결합이 좀 안 되는 거 아니냐. 네. 이준석, 박종진 후보에게 왜 안철수 후보는 안 가고 뭐 이래가지고. 그 뭐 공천 과정에서 저희가 아시다시피 1대1 구도로 50대 50의 지분으로 이제 통합이 됐기 때문에 결정을 못 내린 겁니다. 양쪽이. 그러니까는 이게 무슨 뭐 갈등이 아주 첨예화돼서 문제가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그 결정에 대한 시기를 못 지키고 계속 미뤄지다 보니까 그것이 이제 굉장히 많이 드러났는데요. 결정이 마지막에 된 순간부터는 전혀 그 이견이 없습니다. 그쪽에 집중해서 모두가 하나가 돼서 지금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는 점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민심을 파고들기 위해서. 네, 물론이죠. 한국당은 그 냉전 체제가 해체될 그 당시에 1990년대에 세계 정치 급변할 때 그때 부시 대통령을 꺾은 클린턴 대통령이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문제는 경제야 이렇게 했거든요. 지금도 기억나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 국민들이 지금 남북관계 한반 정치 변화에 이목을 집중시키고 있지만 우리의 삶이 우리 경제적인 어떤 여러 가지 여건들이 좀 더 나아졌느냐를 갖고 이 정부의 어떤 정책을 판단할 그런 중요한 시기다. 한마디로 정치는 정치에도 두고 경제 정책에 대한 아주 국민들이 냉엄한 심판할 때다. 저는 실패했다고 봅니다. 살림살이가 좋아졌는지 나아졌는지를 기준으로 해서 집권 여당에 표를 줄 것인지 말 것인지를 판단해야 될 때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조금 긴장하셔야 되겠는데요. 예. 13일 남았는데. 제가 봐서는요. 이 국회에 들어와 보니까 국회의원 숫자가 모든 걸 말해주더라고요. 그러니까 저희가 뭐 일당이긴 합니다만 숫자가 적기 때문에 대통령께서 하시는 정책들을 뒷받침하기가 너무 힘듭니다. 자유한국당 같은 경우가 계속 방탄국회를 하고 원내 교섭단체 대표들이 합의했던 사항들도 지키지 않습니다. 판문점 지지선언 결의안 같은 경우 휴지 조각으로 날려버리지 않았습니까? 이런 걸 봤을 때 이 대통령 하시는 것들을 뒷받침하기 위해서는 이번 지방선거에서도 우리 국민들께서 생각하시는 대로 대통령에 대한 지지만큼 지방선거에서도 완벽한 승리를 읽어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MBN 뉴스와이드를 생방송으로 보고 계시고요. 6시 29분 넘어가고 있습니다. 지금 여야요 세 분 모시고 지금 어쨌든 간에 지금 김영철 통일전선부장이 김정은 친서를 들고 미국을 방문 중이다. 지금 상황이 이렇습니다. 그래서 미북 회담이 예정대로 이루어질지 뭐 등등 궁금증이 많습니다. 여러 여야 의원들께서는 이 부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2차 남북 정상회담이 급작스럽게 열렸죠. 그 평가 그리고 미북 정상회담에 대한 전망을 해주시길 바랍니다. 핵 담판에 돌입한 것 아니냐. 이제 오늘 밤에 또 만나는데요. 어젯밤에 만찬에서 만났고 의제 일정에 관련 최종 담판이
김영철 폼페이오 간에 이루어지고 6.12 미북 정상회담이 과연 가시화될 것인지 아니면 다시 안개 속으로 갈 것인지. 더불어민주당은 한반도 비핵화를 이제 주장하고 나서고 있고 자유한국당은 북한의 비핵화를 주장하고 나서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자, 오신환 의원부터 말씀해 주시죠. 그 아까 저 강병원 의원께서 그 남북 관계 결의안, 정상회담 결의안 뭐 국회가 약속한 거 파기했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내용이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는 지금 그 결의안의 제목 자체가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에 대한 촉구 결의안인데 한국당의 경우는 북핵 폐기라는 용어를 쓰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용어가 차이가 나는데 이 내용이 완전히 다른 내용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절충이 안 되는 것이었고 거기서 또 합의가 안 되니까 결국에 처리를 못 하는데 한국당이 요구했던 결의안들 5가지를 또 민주당이 또 그걸 못 한다. 5가지 결의안이 상정됐다 못했어요, 처리를. 그러면서 결과적으로 받아들여 준 게 민주당이 추천하는 인권위원 인사 처리하는 부분이었는데 이게 결국엔 양당이 적대적 공성관계를 하면서 자기들끼리 주고받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어찌 보면 이런 정치권의 패단을 우리가 좀 종식시키기 위해서라도 이번 지방선거에서는 정말 제3당인 우리 바른미래당을 좀 주목해 주시길 바라는 마음이고요. 이 남북 정상회담은 잘 돼야죠. 당연히 2차 남북 정상회담도 굉장히 좀 미국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12일 날 북미 정상회담을 파기하는 선언을 함과 동시에 취소했어요. 문재인 대통령께서 바로 그 조치한 부분들에 대해서는 좀 높이 평가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계속 유지해 가면서 지금 어쨌든 12일 날 다시금 싱가포르에서 북미 정상회담을 열 수 있는 그런 어떤 계기를 만든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이것이 잘 되기를 바라는 바이고요. 이것은 우리 국민들 모두가 바라는 거입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우리가 이뤄내야 되는 완전한 한반도의 비핵화 부분 속에서 평화체제를 구축하는 길로 가야 된다는 인식을 잃지 말고 반드시 그것을 해결해내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그럼 강병원 의원님 얘기하시고 백승주 의원님. 네, 저는 이제 6월 12일 날 이제 북미 정상회담이 이제 코앞으로 다가왔는데요. 저는 이곳에서 정말 빅딜이 이루어질 거로 확신하고 있습니다. 아마 지난 4월 27일 날 판문점 정상회담 그리고 5월 25일 새벽에 우리 트럼프 대통령이 정상회담 취소한다는 얘기를 했을 때 얼마나 많은 우리 국민들이 새벽잠을 설치면서 낙담하고 그랬지 않습니까? 근데 바로 남북 정상들이 다시 한번 2차 정상회담을 하면서 이 기운을 살려가고 있는데요. 저는 이 종전선언에서 평화협정 체결로 그리고 북한 한반도의 완벽한 비핵화와 북한의 체제 보장이라는 이 빅딜이 성사되어서 우리 한반도가 대한민국이 이 전 세계에서 가장 크게 성장할 수 있는 대전환기가 우리 눈앞에 왔다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자유한국당도 저는 적극적으로 협조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까 판문점 지지선언 결의안 같은 경우는 원래 정세균 의장께서 초안을 제시를 했습니다. 거기에 핵심 1번 조항이 뭐였냐면요. 이 판문점 잠북 정상회담에 대해서 평화정착 과정의 중요한 출발점이라는 걸 인식하고 환영하고 이 선언이 잘 이행될 수 있도록 국회가 협력하고 지지하자는 내용이었는데요. 이 내용을 다 빼버린 것입니다. 이걸 뺀 내용을 가져왔고 한반도 비핵화 대신에 북핵 폐기를 집어넣은 것입니다. 그런데도 잘 안 돼요. 네, 될 수가 없죠. 왜냐하면 어려운 상대네요. 네, 이 정도 우리 전 세계와 온 결의가 이 정말 염원하고 있는 한반도 비핵화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저는 협조해 주시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밤에 회담 있는데 여당 신임 원내 대변인이 되시고 했으니까 특별히 따로 들은 정보 혹시 있어요, 강병원 의원? 잘 되고 있다는 소식만 듣고 있습니다. 우리 국방부 차관실에서 백승규 의원님도 어떻게 돌아가는 거예요? 판문점에서는 오늘 일단 마무리가 된 것 같아요. 상김대사. 잘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제가 이게 지금 강 의원님께서 그 선거를 앞두고 자만할까시고 두려워한다. 그러면서 또 지방선거에 표를 몰아달라. 국정을 잘 수행해서 참 지금 자만할까 봐 두려워한다는데 더 자만하게 만들면 대한민국이 불행해집니다. 그래서 견제할 수 있는 힘을 야당이 좀 주기를 바라고요. 그래서 지금 북한은 좀 오만한 것 같아요. 대한민국에 대해서. 핵 있는 북한이 핵 없는 대한민국에 대해서 너무 오만한 것 같아요. 지금 2차 정상회담 저는 굉장히 긍정적으로 봅니다. 형식과 내용에 대해서도 여건에 대해서 좋은데 그래서 그때 고위급 회담을 합의했지 않습니까? 고위급 회담이 이제 내일 열리는데 고위급 회담을 놔두고 지금
진짜 북한이 뭘 요구하고 있습니까? 네. 탈북에서 대한민국 국민이 된 12명의 송환을 요구하고 있어요. 네. 또 연합훈련을 중단하고 있어요. 이런 구실을 대면서 또 합의를 안 지킬 준비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대한민국에 대해서 너무나 오만한 것은 이것을 우리가 바로잡는 방법은 뭐냐. 네. 남북한 회담에서 좀 당당하게 네. 북한의 요구를 좀 잘못한 것을 지적해야 됩니다. 예, 예. 그 요구하는데 통일부가 대화로서 해결하겠다. 이거 굉장히 잘못된 거거든요. 네. 그런 부분이 있고 지금 미국과 북한의 정상회담은 이루어질 것이고 또 합의를 나올 것 같다는 생각은 저는 가집니다. 네. 그러나 이때까지 많은 합의가 있었어요. 그 합의가 잘 안 된 것은 미국 기본 합의서 또 그 위에 9.19 합의서, 6.24 합의서 다 있었지만 이행의 문제입니다. 이행을 잘할 수 있던 구조를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예. 오늘 뭐 바쁘신 중에 지금 세 분 의원님 모시고 얘기 나눴는데 투표율이 좀 높아야 되지 않겠죠? 지방선거? 그럼 그러게요. 열심히 예. 또 해주시길 바랍니다. 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